물체가 운동할 때 여러분들 운동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이번 시험 범위 3단원 들어가는 사람들 그죠? 자, 물체가 운동하는데요. 빠르기 방향 아무것도 안 바뀌어. 멋진 말. 등속도 운동. 이걸 중3 때는 등속도라고 안 써. 조금 낮춰.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 맞아. 중학교 3학년 때는 빠르기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를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회 라고 얘기하는 걸 고등학교 때는 이걸 합해서 등속도 운동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려야지. 보면아 VT 그래프 그려 빨리. 그리라고. 거기 어딘가에 네 거에 그리면 돼. 거기 시험지에다 그려도 돼. 됐어? 시간 위치 그래프 요거 그리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변하는데 변화량이 일정해. 자, 변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해? 가속도 운동. 근데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거야. 이 등가속도 운동은 빠르기만 일정하게 바뀌던 방향만 일정하게 바뀌던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레벨 1단계에서는 방향은 안 바뀌고 시간에 따라 빠르기만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도 배워서 그래프 그려. 그죠? 그중 등가속도죠. 자, 중학교 3학년은 이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범위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등속 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뭐하다? 일정하다. 시간에 따라 위치는 뭐하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일정하게 증가한다. 알겠어? 이렇게 표현해야죠. 등가속도 운동은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네, 일정하게 증가하든 일정하게 감소하든 일정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그래프 안에 각각의 숨을 곳이 있었다. 100년 전에 했다. 되죠? 자, 그 중에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뭐 숨었다? 시간 위치 그래프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맞습니까? 뭐 숨었습니까? 속력. 맞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력이거든요. 그러면 1초일 때 기울기와 2초일 때 기울기 중에 누가 크니? 그래서 속력이 같아요. 등속운동. 맞아? 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미네랄이 뭐냐? 네, 이동거리. 뭘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는 V제로. 자, 다시 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야? 가속도지. 됐어?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니? 그러니까 등가속도. 맞죠? 네. 자, 밑에 있는 넓이 뭐였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 이동거리. 그렇지. 간거리. 되겠냐? 네. 역학은요, 잃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반복해 주시면 오래 갑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러분들 공식 세 가지 기억나? 나중속도는 이랬어요. 자, t초 지난 후에 가속도는 a예요. 처음 속도 v0예요. 나중속도 구하는 식 썼어. 해봐. 그 다음에 간거리 구하는 식도 우리 알아. 세 번째, 시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알아. 그래서 나중속도는요. 불러. 나중속도는 뒤진다. 나중속도는 이놈의 새끼들아. 처음 속도에다가 뭐야? 속도 증가량이 어떻게 구한다고? AT. 그래서 요거 속도 증가한 요만큼이 AT였잖아.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 더하세요. 이거였죠. 왜 증가량이 AT인지요? 자, 이놈의 새끼 봐라. 자, A 가속도 2m/s 제곱. 한국말로 무슨 뜻? 1초의 속력이
2씩 증가해요. 그럼 2초 지나면 속력 얼마 증가해? 2 증가합니까? 1초 지나면 속력이 2 증가해요. 2초 지나면 4, 2 곱하기 2, 그래서 4, 3초 지나면요. 네, 2 곱하기 3, 그래서 6. 지랄하고 앉아있네. 수업할지 3달 만에 한다. 그래서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 맞습니까? 그런 얘기 한 거야. 맞죠? 네, 다시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려고 레벨 1, 레벨 2를 두는 거잖아요. 복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다들 낯설어가지고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각인이 되고요. 그리고 물2 이제 물리 레벨 2에서는 수능 문제 주로 문제 풀 거예요. 지금은 원과정이라서 개념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과정은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간거리는요 밑에 있는 넓이 구하는데 사각형 넓이 위에 삼각형 넓이 더해. 기억나니? 자, 그래서 사각형 넓이 위에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었어 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했었는데, 불러봐. 이거 뭐야? V0t야. 맞아. 이거 불러봐. 2분의 1 AT 제곱이야. 맞아? 간거리는. 근데 꼬맹아 여기 봐. 여기는 뭐밖에 없어? 간거리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떤 모양밖에 없어? 사각형. 그러니까 구하는 공식 뭐야? V0t야. 맞아?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등속도 운동에서의 간거리 구하는 식이야. 알겠어? 그럼 그래 자연학화. 맨 처음에 속도 얼마야? 0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VT 그래프야. 얘는 간거리 얼마야? 요거 넓이밖에 없지. 삼각형. 그래서 얘 구하는 식이 뭐야? 2분의 1 AT 제곱이야. 근데 자연낙하는 가속도가 뭐야? 중력 가속도지. 그러니까 낙하한 거리 어떻게 구해요? 불러. 2분의 1 불러. G T 제곱이 자연낙하한 거리 구하는 식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막 적용해 가야 돼요. 일상생활로. 그런 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속도 간거리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영원히 얘밖에 없는 거죠. 불러.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E, A,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였죠. 맞아. 이거였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와, 손들 바빠지기 시작한다. 머리에서 다 휘발했구나. 됐죠? 요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간거리 이렇게 구하면 좀 복잡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편하게 구하는 방법. 네,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하자. 맞냐? 그랬을 때 얘가 뭐다? 평균 속도다.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면은 간거리가 한꺼번에 나온다. 자, 이때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지?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은 그래프 분석력이다. 이거는 영원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 분석은. 자, 그 중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라서요. 사실은 파동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쳐서 해도 상관없는 건데 전기하고 역학은 시간을 두고두고 하셔야 돼서 사실은 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잠깐 반복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자, 이거 시간 0, 1, 2, 3, 4, 5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처음 속도가 2였고요. 여기 속도는 3이었고요. 여기 속도는 1이었고요.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0초부터 5초까지의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몇 번이 틀렸다고요? 4번이 왜 틀린지 보죠. 2초부터 4초 동안 평균 속력이 4초에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도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2초부터 4초까지는 무슨 운동했냐? 2초부터 4초까지 예병을 2초부터 4초까지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때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때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등가속도니? 아니죠. 등속도하고 등가속도가 합쳐져 있죠. 이럴 때는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죠. 얘는 전체적으로 등가속도일 때만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럼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니? 평균 속도 구하는 원래 방법으로 가야죠. 뭡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알겠냐? 중3 이렇게 가야 돼. 평균 속력 구하는 원래 식이 이거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 거리. 그러면 2초부터 4초까지 총 걸린 시간은 2초야. 2초 동안의 총간 거리는 요거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죠. 요 부분의 넓이. 되겠어? 자, 얘는 1이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네, 얘는요. 2분의 3. 어? 5초 자리에 4초가 가면 돼요. 네, 다시요. 아, 제가 잘못 그렸어요? 여기가 4예요? 여기가 5예요? 네, 그러면 요렇게요. 자, 요거 평균 속도 얼마냐? 2요. 2요.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간거리가 얼마겠습니까? 2죠. 그러면 총 간거리는 1 더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3. 이게 2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도야. 자, 그 다음에 4초부터 5초까지의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4초부터 5초까지는 요거죠, 요거. 자, 근데 이거 잘 봐요.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얘는? 등속 운동. 그럼 등속 운동이면 이 속력이 그 자체가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죠. 구할 필요 없죠.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3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더 크겠죠. 이해돼? 이런 얘기 오잖아. 그쵸? 네. 그래서 2초부터 4초까지의 속력이 4초부터 5초까지의 속력 같다? 말도 안 됩니다. 같을 수가 없고요. 평균 속력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려요. 4초부터 5초까지는 등속이기 때문에 이 속력 그 자체가 평균 속력이다. 이 구간, 요 구간. 하지만 이 구간은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 거리를 나눈다라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 B가 출발점을 동시에 지나는 순간부터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꼬맹아 속도야. 아하. 얘네들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4초일 때 0 되는구나 라고 하는 I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얘는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힘 받은 거니?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브레이크 걸려서 멈췄겠죠. 됐죠?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놓는다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마이너스 방향이죠.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1입니다. A의 가속도가 그렇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B의 가속도는요. 처음에 속도가 절반인 2였는데 얘가 멈출 때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8초 만에 멈췄거든요. 자, 얘도 멈췄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요. 가속도는 8분의 2니까 얼마이겠습니까? 4분의 1의 가속도로 속력이 줄었구나.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A, B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그랬는데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모든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2초든 3초든 가속도의 크기 각각 이렇습니다. 자,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3배니까 아니고 몇 배? 4배예요. 이렇게 가셔야죠. 자, 니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네,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A는 8m, B는 8m. 둘이 이동한 거리 같네요. 이런 얘기예요. 자, 디귿 A, B의 속도가 같은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네, 속도가 같은 건 여기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이겠죠. 됐죠? 네, 요 지점이 속력이 얼마일 때일까요? 얼마? 얼마이겠습니까? 1일 때일까? 속력이 1일 때일까? 3분의 4. 3분의 얼마? 4요. 속력이 같을 때가 3분의 3입니까? 그래서 왜냐면 나중 속도가 같으면 되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처음 속도가 4고요. 시간이 t초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면 속도 변화량은 아까 A라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t 요거죠. A가 1이니까. 됐죠? 이거랑 B는요. B는 처음 속도가 2였어요. 속도가 줍니다. 자, 얼마만큼 줍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시간 t 줄어서 속력이 같으면 되잖아요. 나중 속도가. 됐죠? 자,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분의 3 t는 얼마입니까? 2 t는 얼마입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초 지나고 나면 속력이 같아진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4네요. 맞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속력이 3분의 4일 때 같아져요. 그게 3분의 8초 후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 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A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8초고요. 3분의 4니까 요만큼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요만큼의 거리를 뺀다는 얘기는 머리가 있는 척해. 어떤 넓이 구한다는 얘기야? 요거 넓이 구한다는 얘기죠. 납득하냐? 네. 그러면 요게 2고요. 2 곱하기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3분의 8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간거리 둘은 3분의 8m 차이 나요. 이런 얘기죠. 예? 하겠어? 네, 이런 얘기.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오랜만에 했어요. 작용 반작용의 레벨 3. 기억나냐? 네, 이런 문제였어요. 레벨 3이기 때문에 레벨 4가 아니라서 조금은 순한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레벨 3 문제는요, 여러분들 물체에 서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물체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칠판을 이쪽을 지울게요.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까봐. 이렇게 책상에 한 덩어리 물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2kg짜리 물체인 I가 여기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져 있는 A가 있습니다. 자, 실로 연결해서 도르래에 걸쳐 놓은 후에 손으로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정지 상태였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랬다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운동하겠죠. 운동할 때요,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 올라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지된 상태는 물어보면 풀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운동한 상태를 보도록 하죠. 자, 운동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때 전체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끌려갈 때 알짜힘이 필요했겠죠. 알짜힘 누구라 그랬어?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짜힘이야 그랬어요. 그렇죠? 얘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무게가 얼마냐면 20N입니다. 선생님, 얘도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무게 받지 않아요? 받죠. 얘도 20을 받죠. 20만큼 얘가 내려가려고 책상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 책상에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도 20이 생기기 때문에 얘의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왜? 항력이 0대니까. 알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짜의 힘이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알짜의 힘은 20N이 맞습니다. B의 무게. 그걸 전체 질량으로 나누셔야 전체 가속도가 됩니다. 전체 질량은 얼마냐면 4kg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5야. 1초의 속력이 50 빨라지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알짜의 힘은 얼마입니까? B 혼자서 쓴 알짜의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운동 방정식 F는 MA로 풀면 돼. A는 A 걸로, B는 B 걸로 풀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A 2kg고 가속도가 5이기 때문에 A 혼자서 10N 써요. B도 똑같이 질량도 같고 가속도 같으니까 B도 10N 씁니다. 알짜힘은 질량 비율로 나눠갔는데 질량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알짜힘을 처음부터 1대1로 나눠 쓰고 있는 중이었어. 자, 그랬을 때 저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입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눈치 빠른 사람 봐봐. 장력만 받아서 움직이는 새끼가 있어. 누구야? A요. 됐죠? 그러니까 A가 쓴 알짜임 그 자체가 실의 장력이었어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구할 필요 없이. 그래서 얘는 10N이야.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요. 저는 힘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그럼 B 거에서 보세요. B 거에서 보시면 B라고 하는 물체는요, 사실은 지구가 아래쪽으로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실이 위쪽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당긴다며. 그러면 얘는 실제로 받는 알짜힘이 어디니? 아래쪽 방향으로 10N이라고 하는 B가 쓴 알짜힘이 나오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셔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때 장력이 10N이었어. 근데 맨 처음에는 손으로 잡고 있어서 정지 상태였죠. 정지 상태라는 걸 물리에서 어떻게 해석하니? 정지됐다면 합력이 얼마? 0이어야죠. 되겠어? 자, 그럼 B의 입장에서는요. 됐죠? B의 입장에서 받는 힘이 0이어야 돼요. 왜? B 정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B는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였어?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하려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얼마? 10, 얼마? 20. 20이어야죠. 알겠어? 정지되어 있으려면.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20이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돼? 20. 그래야 안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정지될 때랑 움직일 때랑 실의 장력이 크게 다릅니다. 됐죠? 이때 장력은 20N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 한 가닥이니까 이쪽에서 당기는 힘도 20인데 이 새끼는 왜 안 가요? 말했잖아 이 새끼야. 사람이 당기고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장력이다. 안 움직여야 되니까. 하지만 가고 있을 때는 물체의 무게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장력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보세요. 자, 그래서 3번에서는요. 기억, 가속도가 5인 건 맞고요.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20이 아니죠. 10으로 바꾸셔야죠. 자, 그 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당연히 10이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자, 쭉 한번 정리할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험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능 보는 때도 아니고. 자, 4번하고 5번은요. 운동량과 충격량 이 얘기죠. 자, 꼬맹아, 운동량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 운동량은 뭘 줄여서 운동량이라고 해? 뒤진다 진짜. 운동, 관성의 크기. 기억나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운동 관성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했고, 운동량 구하는 식 불러. MVP. 맞냐? 그래서 MV를 곱하면 운동량 P 된다. 기억나지? 이때 M이 뭐였어? 질량. V는 도. 자, 그럼 방향 있다는 얘기네. 벡터네. 그럼 운동량 방향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벡터죠. 됐어? 그래서 오른쪽 방향 운동량이 3인지 왼쪽 방향 운동량이 3인지 기억해야 되는데 벽 있어. 자, 2kg짜리 공 던져. 2의 빠르기로 가.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와. 3의 빠르기로 튕겨나와. 자,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 2, 10 어떤 거? 10.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마이너스로 했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왼쪽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다? 10이다. 맞습니까? 왜요? 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뭐 할 건데? 뺄 건데. 벡터라 그랬죠?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나중에 튕겨나온 정반대 방향의 속도는 뭘로 해야 된다? 마이너스. 맞지? 처음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얼마야? 플러스 4. 맞냐?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니?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 이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이상한 거 이게. 이상한 부분 있어? 빨리 정말 얘기해야 돼. 내가 너네한테 혼낼 이유는 뭐가 있냐? 빨리 이상한 부분 있어 없어?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로 붙은 이유는 알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뜻으로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로 하고 이걸 플러스로 해도 무방해.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총 왼쪽 방향으로 10만큼 변했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꼬맹아, 운동량은 운동 관성의 크기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줄여서 뭐라 그래? 충격량. 됐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충격량 I.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도 되지만
운동량이 변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해석한 게 충격량이죠. 운동량이 변한 이유는 뭐 받아서 그래? 힘 받아서 그래. 근데 똑같은 이 10N의 힘을 받더라도 그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느냐에 따라 총 변화량이 다를 거지.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총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니? I는 불러? FTI. 됐죠? 자, 이때 힘은 방향이 있니 없니? 있어요. 얘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을 갖는 둘 다 벡터 값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해? 자, 그랬을 때 기억나니? 여기가 F, 여기가 T. 자, 그럼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 뭐야? 충격량. 다른 말로 뭐야? 다른 말 운동량의 변화량.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나냐? 이것들이 눈에서 피 흘리고 지랄들이래 진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격량 그려 구했는데요. 꼬맹아,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부딪혔어. 운동량 변해 안 변해? 자, 서로 다른 두 물체가요. 앞에 있는 커다란 등치인 새끼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기억나? 뒤에 있는 조그만 애새끼가 총알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어. 기억나? 너무 새끼들이 선생님의 힘을 비는 시간들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충돌하기 전. 그러면 충돌해. 자, 충돌해서 얘는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생각해보자. 빨라져. 왜 그래? 같은 인물을 이렇게 밀어서 같은 방향으로 밀어서. 그렇죠.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충돌할 때 힘 받으니까. 그래서 빨라져요. 자, 얘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왜? 막혀서. 반장. 이렇게 다시 주니까 더 큰 게 반대 방향으로 힘해줘서. 딱 봐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야 돼. 병신. 자, A가 있고 B가 있지. A가 B를 밀지. 그럼 B가 A를 뭐하니? 밀어요. 밀지.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 받지.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뭐하냐? 반대죠. 그러니까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져야 돼. 이씨. 됐어? 딱 봐도 느려져요 같은 소리. 뒤져 이 새끼들아. 자,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요. 힘의 방향 반대고요. 힘을 주고받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 그러면 FT 곱이 같아. FT의 곱이 뭐야? 충격량.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봐.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요. 충돌하기 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항상. 그걸 우리 멋지말로 뭐라 그런다? 운동량. 네, 무슨 법칙? 보존 법칙.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A와 B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요. 충돌한 후에 A, B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라고요. 납득합니까? 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걸 물어본 게 4번하고 5번이다. 납득해라. 좀. 자, 그럼 4번 봐. 자, 그리고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꼬맹아, 운동량이 처음에 각 구간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자, 꼬맹아,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력. 그러면 꼬맹아,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질량이 커지는 거야, 속력이 커지는 거야? 속력만 커지지 질량이 커질 수는 없잖아? 갑자기 살찌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구간 운동량이 뭐 하고 있냐? 네. 그럼 속력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느려지고 있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는요. 그냥 그 자체를 VT 그래프로 보세요. 속도가 빨라졌다가 속도가 느려져요. 그냥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그 자체 운동량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속도 변화 그래프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량 그래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운동량 그래프잖아요. 이걸 그대로 속도 그래프로 보라고요. 이거 VT 그래프라고요. 그대로 봐. 알겠어?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봐 라고 했잖아요.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게 4번이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얘는 예쁘게 직선으로 그려서 그 그림이 그래. 그래서 여기가 가구간, 여기가 나구간, 여기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얘는 무슨 운동? 아유! 무슨 운동이야 이 새끼들아.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 새끼들아. 여기는 그냥 가속도. 가속도. 잘하네. 이런 거죠. 정신 차려. 자, 그 중에서 나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한 합력은 감소합니까? 그래도 보면 등가속도 운동 하려면 힘이 줄어야 돼,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죠. A는 M분의 F인데 질량 변하지 않고 일정해. 근데 얘도 일정해야 돼. 그러면 힘의 크기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줘야 등가속도야. 힘의 크기가 변하면 등가속도 아니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혹시 4번 말고 1, 2, 3, 5 보기 중에 설명 필요한 거 얘기해. 빨리 진심으로 얘기해. 5번, 2번. 5번에 아직 5번 안 갔어. 2번. 그럼 4번에선 없어? 4번 보기 중에 2번. 2번 가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요. 보면은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 가속도 갖고 뭐야? 힘이거든요. 어차피 시간 안 바뀌니까. 됐어?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가속도인데 이 자체를 그냥 힘으로 보라는 얘기야. 맞냐? 그러면 얘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냐? 증거. 기울기가 점점 뭐 아, 하고 있냐? 가속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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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속도가 감소하니까 주는 힘의 크기가 뭐 한다는 거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아. 그래서 꼬맹아 가속도를 그대로 뭘로 봐? 항상 힘으로 봐서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힘 방향 물어보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 어때? 힘 크기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자, 5번 가죠. 그림은 정지해 있는 야구공과 테니스공을 야구 방망이와 테니스채로 충돌하는 동안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그림에서 S1과 S2의 넓이를 같다고 치자. 자, 보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뭔데?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이 둘이 똑같대요. 그죠? 자, 그랬을 때요. 야구공의 질량은 테니스공의 질량보다 크다. 두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야구공하고 테니스공 중에서 야구공이 훨씬 무겁대요. 그래서 야구공 이게 야구공. 와, 이 새끼 힘 되게 크게 받았네. 근데 시간은 짧네. 얘기야. 자, 근데 테니스공은 이렇게 됐대요. 힘을 받는 시간이 더럽게 기네. 근데 힘의 크기는 작네. 뭐 이런 얘기야. 예를 들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이거 20N이라고 쳐. 이거 10N이라고 쳐. 이거 힘을 받는데 야구공은 1초 걸렸다고 쳐. 테니스공은 몇 초 걸렸다고 칠까? 2초 걸렸다고 칠래. 이런 거야. 됐어. 그래서 I는 FT인데 야구공은요 20N의 힘을 1초 동안에 받아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20 나왔어. 이런 뜻이야. 그치? 자, 야구공 말고요. 테니스공은요. 힘을 조금 받았으니까 10N의 힘을 2초 동안 받아서 운동량의 변화량 20으로 이거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맞냐? 맞냐?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충돌하는 동안 야구공과 테니스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냐? 당연히 같죠.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 충돌 후에 속력은 테니스공이 야구공보다 작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속력은요? 부딪힌 후의 속력은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부딪힌 후의 속력은요. 여기에서 질량을 보셔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력을 알 수 있어요. 자, 야구공이 훨씬 더 무겁다 그랬으니까 야구공을 2kg, 테니스공을 1kg 내 마음이야?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안 써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주면 돼. 됐죠?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질량분의 힘 얼마? 10. 얘 질량분의 힘 얼마입니까? 10.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근데 얘는 이런 가속도를 그래서 힘을 몇 초 동안 받았어? 2초 동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초 동안 힘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요. 자, 2초 동안 힘을 받았어?
가속도가 10인데 2초 동안 속력이 증가했네. 얼마 되니? 20. 맞아요? 자, 이게 야구공이고요. 테니스공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10인데요. 되겠어? 네. 시간을 야구공은 1초 동안 힘을 받은 거 아니에요? 1초 동안 받았잖아요. 야구공은 1초 동안 받았으니까 속력이 얼마입니까? 10이죠. 이게 야구공. 테니스공은요? 가속도가 10인데요. 몇 초 동안 힘 받아요? 2초 동안. 그럼 테니스공은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20대죠. 맞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충돌 후의 속력은 테니스공이 야구공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요. 보면 자,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니? 맞아요? 근데 야구공과 축구공, 야구공과 테니스공은 처음에 다 둘 다 뭐 하고 있었대? 정지. 그러면 결국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무슨 말이죠? 충격량이죠. 둘의 충격량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같아야죠. 근데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어줄 테니까 정신 차립시오. 자, 마지막 6번은요.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돼. 중학교 3학년 6번의 시험 범위 1과 에너지. 5번의 답이 뭐였니 얘들아? 1번. 1번이란다. 왜? 아니야? 잘해. 자, 1번에서요. 아니 6번에서요. 보시면 우리가 1과 에너지인데 1이라는 건 과학에서 얘기하는 1은 반드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한테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이 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서 한 일은요 반드시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이제 생각해봐. 자,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힘줬어 10N. 약간 비스듬히 힘줬어 10N. 조금 더 각도 줬어 10N. 아주 많이 각도 줘서 90도야 10N. 기억나니? 기억나니? 그래서 다 똑같이 2m 밀고 갔다고 치자. 1번, 2번, 3번, 4번 어느 쪽 방향으로 힘줘도 모두 다 2m 밀고 갈 때까지 힘든 거예요. 한 일이에요. 간니 다르니? 다르죠?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1번.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 온전히 힘을 줬기 때문에 얘가 한 일이 가장 클 거다. 그래서 하나 더.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이면 한 일 얼마? 0. 0. 걔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대표적인 얘. 물체 물체를 뭐하고? 수직으로 들어올려. 들어 올리는 걸 한 일이 있는 거죠. 물체를 뭐한 상태로? 든 상태로. 앞으로 뭐하니? 걸어가. 한 일 있어 없어? 없어. 하나 더. 등소. 원운동.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힘과 이동 방향의 수직이라서 한 일이 없더라 라고 했고요. 힘을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아니 한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세로가 힘이고 가로가 움직임 거리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넓이가 한 일인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배웠어. 힘하고요. 시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넓이는 한 일이니? 아니요. 이거 뭐냐? FT 색이야. I 충격량. 얘는 FS 새끼야. 뭐? 한일. 알겠냐? 네. X축이 시간이냐, X축이 거리냐에 따라서 똑같이 그래프 모양 개형이 똑같더라도 어떨 때는 한일이고 어떨 때는 충격량이야.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자, 보면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난 뭐라고 할 거야? 에너지라고 할 거야. 맞아? 자, 이때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있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죠. 네, 처음에 에너지가 100이었는데요. 에너지를 40만큼 감소시켜서 에너지가 60 남았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있어.
어떤 일이야? 어떤 일이야?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굴러가고 있다? 나!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진짜 에어컨만 있으면 내가 틀었다 오늘.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로 가고 있었다? 생각이라는 거 해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서 밀고 가.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왜? 그렇지. 그거 얘기했잖아. 내가 왼쪽으로 10N의 힘 줬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왜? 다른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은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준 힘이 한 일이라고. 맞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요. 같은 방향으로. 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한 일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알겠습니까?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아, 일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 변화량이구나. 기억나냐? 이 중에서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정해져 있죠.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 누가 했냐? 아우 살이 벌써 뒤진다. 코 들어왔어. 아 아파.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씨. 자,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 누가 한 일? 그렇죠. 알짜임이야. 와 오랜만에 감동받았다. 자, 위치 에너지 변화시키는 일. 그렇죠. 알겠어. 이렇게 보라 그래서 그림같이 1kg의 물체가 높이 5m인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용수철 상수가 100인 용수철과 충돌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물체의 크기와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고 칠 거야. 자, 마찰 무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대. 맑게 알아두세요. 중력과 속도 10이고 용수철의 탄성 한계 내에서만 압축한다고 치자. 뭐 용수철이 막 여러분들 철사처럼 늘어나진 않아. 뭐 이런 얘기죠. 자, 기억. 물체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랬는데요. 소명아 생각해봐. 일단은 빗면 위에 물체가 가만히 있었어. 자, 그 순간을 우리가 A라고 하자. 물체가 여기에 가만히 있는 순간을 우리가 가라고 하자. 자, 이때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내려오는 동안 내내 보존돼야 됩니다. 왜? 마찰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다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가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있냐? 50. 네. mg 5만큼이죠. 됐어. 운동 에너지는 0.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mg 5겠죠. 근데 이게 바닥에 내려왔을 때를 나라고 할게요. 이때는 위치 에너지 얼마? 0. 됐어.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여야 돼? mg5.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돼? mg5.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똑같은 크기의 운동 에너지 가져야 돼.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얘가 굴러가서요. 옆에 있는 용수철을 최대한 압축시켜. 자, 최대한 압축시켰다는 건 무슨 말일까? 더 이상 못 밀어. 왜? 속력이 0 됐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됐어. 속력이 0 됐으니까 더 이상 못 밀어. 그래서 최대한 압축됐다는 얘기는 그 순간 속도가 0 됐다 이 뜻이야. 그러면 그 순간 속도가 0이면 운동 에너지 얼마니? 운동 에너지 얼마니? 0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는 우리가 다라고 한다면 다에서는요. 꼬맹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래네. 그럼 무슨 에너지 있어?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있어야 되잖아. mg5. 네. 탄성 위치 에너지 있죠. 얼마? 2분의 1 kx 제곱.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 가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총 역학적 에너지. 나지점에서는 똑같은 양의 운동 에너지. 다지점에서는 똑같은 양의 탄성 에너지 다 가져. 그러니까 mg5나 됐어?
됐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여기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나 저게 최대한 압축됐을 때 갖는 탄성 에너지나 극히 다 같아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요. 물체의 실제 질량은 1kg고요. 그러니까 1. 중력 가속도는 10이고요. 높이는 5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다 합쳐서 얼마란 얘기야? 50줄이야. 이거 다 50줄짜리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물체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얼마였어요? 50이어야죠. 생뚱맞게 100은 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빗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 밑줄.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뭐야? 위치 에너지 변화량. 얘 위치 에너지 얼마 바뀌었어? 50이었다가 0 됐죠? 50이죠. 이게 중력의 한 일이죠. 자, 용수철이 최대한 압축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탄성 에너지도 50이면 되는데 탄성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가 100 곱하기 압축된 거리 x제곱 이게 50이면 된대. 그러면 압축된 거리가 얼마면 되겠다는 거야? 1m면 되겠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봐. 되겠습니까? 네. 자, 이름을 썼습니까? 제가 얻겠습니다. 저 주십시오. 누가 여기 용절 선수가 제이라고 써져 있어. 네. 쳐 주십시오. 이름 썼나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틱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 틱은 나중에 다시. 5번에 디귿이요? 저거요? 5번 저희 5번에 디귿은 뭐야? 네, 되겠습니다. 안 내신 분 있을까요? 자, 10분만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